네, 반갑습니다. SBS 비즈 가족 여러분, 저는 주식이 궁금할 때 출연하고 있는 김정훈 자문역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국면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0년 이상 증권사 회사에 있으면서 지나왔던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이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인지 아니면 위기인지 주식시장에서는 극도의 공포감이 나왔을 때가 항상 지나고 보면 기회였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앞으로 그러면 관세 전쟁이 어떻게 될 거고,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실적주나 우리나라는 또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진입함으로 인해서 대선 정책 관련주들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카톡방 입장을 하시면은 앞으로의 어떤 추가적인 시장 사항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답답함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제 카톡방에서 보유 종목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또 차분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방송을 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을 계셔서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트럼프 1기 때와 2기 때 조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뭐 그 차이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선 트럼프 행정부 어떻게 보면 1기 때의 주 타겟은 이 무역 전쟁이었죠. 물론 이 무역 전쟁이 타겟 자체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중국이 이 미국에 좀 요구를 들어주면서 이제 또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1기 때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이 행정부 대부분의 강경 세력이다. 자, 강경 세력으로 오히려 이제 상호 관세를 좀 강화해라. 왜 상호 관세를 좀 강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요한 게 뭐 무역 적자 해소. 자, 이건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업가입니다. 자, 기업가 뭡니까? 기업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장사꾼이다. 그래서 미국의 제품을 더 많이 팔고 또 미국의 본토에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조정을 해주겠다. 이러한 이슈를 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의 어떻게 보면은 유치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동남아나 다른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에 대해서 서로 뭐 협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미국 제품을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수입을 많이 하겠다. 자, 이런 전략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동남아 국가들보다는 지원 미국이죠. G2 중국이죠. 이 두 나라의 지금 자존심 싸움이 강하게 붙어 있다. 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34%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 4월 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1시 1분부터 이제 발효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50%의 관세를 더 발효하겠다. 결국 이렇게 되면 중국 제품에 대해서 거의 한 100%가 넘어가는 관세를 때리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자,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조금 뭐 양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중국도 이제 반격을 합니다. 중국이 미 국채를 팔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일단 위안화가 일단은 급등하는 평가 절하가 지금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환율 역시 위엔화가 평가 절하되면서 우리나라도 평가 절하되면서 오늘 급등세로 좀 마감하는 어떤 이러한 악순환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 관세에서 좀 유연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알래스카,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그렇죠? 프로젝트 투자 카드를 가지고 지금 아마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겁니다. 그리고 조선, 그렇죠? 예.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SOS를 우리나라에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화가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를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예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방위비입니다. 방위비. 예전에 트럼프 1기 때도 방위비를 뭐 10배 올리겠다. 그렇죠? 막 그렇게 했다가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인상폭이 상당히 줄어든 기억이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투자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왜 세계 증시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느냐?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애플이 지금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급락세를 보이고 있냐? 애플 공장이 중국에 있죠. 그럼 중국의 관세가 올라가면 여기에서 가지고 오는 제품 가격 자체도 올라가야 되겠죠. 결국은 미국 기업의 부배랑이 돼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도 일정 부분은 이 부분을 유지해 가겠다. 그러면 중국이 관세를 낮추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의 어떻게 보면 지금 뭐 3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건데요. 이 물가 지수는 지금 관세가 적용이 안 된 지표입니다. 그러면 5월부터 발표되는 4월 소비자 물가 지표부터 결국 이 관세에 관련해서 얼마나 인상이 되었느냐, 지표에 영향을 주었느냐, 이 부분을
시장은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미국의 이 경기 침체 가능성, 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만약에 확인이 된다 그러면 결국 글로벌 시장에 인플레이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무리 상대국이 관세를 낮추더라도 미국이 관세를 완전히 철회하거나 없애지 않는 이상은 가격에, 그쵸? 미국 수출 가격에 관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인상을 하겠죠. 그러면 이 인상된 부분만큼 어떻게 보면 미국 소비자들이 과연 지갑을 많이 열 거냐? 지갑을 많이 안 연다 그러면은 이 소비 둔화가 나타날 거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소비 둔화가 나타날 거고, 자, 소비 둔화가 나타나게 되면 기업의 재고 자산이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기업의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싸게라도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뭐 현금이 돌아가고 뭐 다른 투자를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면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미 연준의 금리 정책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를 들어서 뭐 2회 예상했던 것을 뭐 3회로 늘린다든가 이러한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미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한 조건으로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져야 되고 고용이 안정화돼야 되는데, 고용 시장보다는 지금 우려되는 거는 물가 지수, 물가 지표가 상대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선반영이 되고 있다. 반면에 여러분들도 최근에 나스닥이나 미 증시의 어떤 변동성을 한번 보셨겠지만은, 관세에 대한 협상이나 이러한 부분들의 이슈가 나오면은 바로 반등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미 증시도 일단은 하락할 만큼 하락을 했다. 이건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하락할 만큼 하락을 했고, 국내 증시 역시 지금 보시면은 2025년에 연초, 그쵸? 작년 12월 말에 국내 증시를 예측을 했었는데 2250에서 많게는 뭐 3200까지 포인트를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 2250포인트를 하단으로 지금 봤던 증권사는 세 군데입니다. 뭐 NH투자증권하고 그리고 신영 그리고 IM증권인데 결국 이 하단에 거의 이제 육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좀 유연화될 수 있을 거다. 왜 그렇게 보느냐? 미국 관세 정책이 좀 유연화될 거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반 트럼프 정서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기업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 기업이 아우성을 치고 있고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도 관세에 대해서 유럽에 대해서 좀 없애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탄핵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트럼프 탄핵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느냐면 내년 되면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만약 경기가 침체된다고 하면 공화당 입장에서도 중간 선거에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어렵지만은 어려운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를 준비해야 되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오늘 방송 말미에 조금 상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좀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뒤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중간에 보시면은 제 카톡방 더보기 클릭하시면은 제 카톡방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서는 양방향 소통이 되는 카톡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답답해 하시는 부분들 저도 당연히 알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풀어드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건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관세 정책이 좀 유연화를 보이고 저가 매수세, 특히 실적 개선이 확인되면서 주가 반등이 나왔을 때 그 결과는 대응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업 IR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그 내용들을 VIP 회원들하고 또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카톡방에 입장 더보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거기서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많이 들어오셔서 질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제 경험치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좋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부분들부터 조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트럼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104%가 관세를 때릴 수 있지? 상호 관세 행정명령에는 최대 50%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10%를 부과하고 상대국에 따라서 50%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트럼프 상호 관세에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강대강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강대강 대립을 하는데 그러면 중국은 또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까요? 바로 이 히토르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많이 틀리죠. 왜냐하면 이제 히토르가 뭐 중국에 이 물질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 개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이 좀 많이 보유하고 있고 뭐 AI 반도체나 이런 쪽에 좀 많이 쓰이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통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중 무역 전쟁, 그러니까 이제 관세 전쟁은 지금 치킨 게임이 진행 중이다. 자, 미국과 중국이 강대강 대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럽연합이 그렇죠? 일단 유럽연합이 미국에 대해서 로키 전략으로 조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자동차 포함해서 모든 공사품에 대해서 상호 무관세를 좀 제한을 했는데 트럼프는 어땠습니까? 미국이 EU 제품에 대해서 20%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뭐 나오는 얘기로는 미국산 목재나 이런 쪽에 대해서 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결국 유럽 연합도 미국 제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미국이 중국과
유럽연합, 이런 어떤 3자 구도의 어떤 대결 구도로 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관세를 안 때릴까? 물론 이제 뭐 러시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 전쟁에 대한, 그렇죠? 러우 전쟁에 대한 종전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카드를 좀 남겨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국제 유가가 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와 오펙 플러스의 증산, 이러한 부분들이 묶이면서 60달러 밑으로 좀 급락을 했는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러시아가 뭐 증산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이 많이 돌아가진 않을 거다, 뭐 이런 계산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선 러시아와 러우 전쟁에 대한 종전 협상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도 조금은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좀 시간을 많이 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 자체가 러우 전쟁은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와 중국은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기업 실적을 늘려가야 되냐? 일단은 제가 보기에 뭐 고환율이나 그리고 뭐 위해나 평가 절하나 이러한 부분들은 수출국 제품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엔화가, 그쵸? 지난번에 뭐 달러당 뭐 160엔을 돌파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토요타의 실적 자체가 최고치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수출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가지지만 수입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역 수지가 조금 안 맞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시장이 언제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느냐, 이 포인트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내용을 조금 살펴봐 드리면은 2월 4일에 10%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달 만에 또 10%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20%가 됐죠. 4월 5일 날 또 한 달 있다가 10%, 결국은 30%의, 그렇죠? 30%의 관세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똑같이 34%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했기 때문에 결국 기존의 관세에다가 플러스 24%를 또 추가하겠다. 그리고 나서 최대 50%까지. 자, 그러면 결국 이 104%가 되는데 결국 이렇게 104%의 관세를 만약에 적용을 계속해서 간다 그러면은 중국 역시 뭐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하거나, 그러면은 인하하게 되면 이게 좀 떨어지겠죠. 아니면 중국과 협상을 하든지 그러한 과정이 일단은 나오지가 않는 상태에서 본다 그러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인상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강대강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는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달러,
중국 위에나 달러 대비 위에나 차트고요. 위에나 차트도 지금 거의 신고가, 그렇죠? 신고가를 내고 있고, 원달러 환율 자체도 지금 보시면은 탄핵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에나가 상승하면서 동남아의 어떤 그 화폐들의 가치가 좀 절하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같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방법이 없겠냐?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 방법을 찾는데 지금 예전하고 좀 많이 틀린 거는 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탄핵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을 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을 했는데, 자,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지금 제일 많이 상승한 게 이재명 대표. 지금 이제 사퇴했다고 하니까 이제 전 대표죠.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종목들의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야당의 대표적인 대선 후보이고 당 대표였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후보로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관련 그 선거법에서 선거법 위반에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였던 거죠. 반면에 오세훈, 그다음에 김동연, 그리고 한동훈, 여권의 잠룡들, 그쵸? 잠룡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후보들의 관련주들은 일시 올렸다가 또 빠지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정치 테마주는 이 정치 테마주에 대한 대응 전략은 첫 번째는 정치인보다는 정책적 테마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려진 거 말고, 자, 교육, 그 다음에 교통, 부동산, 일자리. 자, 일자리 관련해서 창투사들이 잠깐 나오다가 또 매물이 나오고,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역화폐라 넣은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으로, 지역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공약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추가적으로 넣은 거고요. 지금은 정책적 테마주들이 알려진 거 말고 바로 앞으로 나올 공약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된다. 그런데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물론 후발주자들이 강하게 이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세력이 아니잖아요. 주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나서 수익이 10% 이상이 나기 시작하면은 단계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이러한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수급입니다. 실적과 상관이 없어요. 자, 실적과 상관없고 예전하고 많이 틀리면 뭐냐면 지금은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집니다. 그러면 탄핵 정국이 아니면은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서서히 준비들을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옥석 가리기가 나오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정치인 테마주들보다는 오히려 정책 테마주들, 앞으로 대권 출마를 공식화하고 어떤
공약을 다 가지고 나오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관련되어 있는 후발주자들이 더 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테마주 쪽에 물론 교육, 교통, 부동산, 일자리, 지역화폐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또 다른 어떤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은 물론 뭐 관세나 무역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러면 예전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가 예전에 뭐 외국인들 입국, 그렇죠? 간소화, 뭐 이러한 정책들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또 다시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정책 공약에 대한 종목들의 어떤 이슈들이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장중에 변동성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종목들을 만약에 내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물론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져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힘드시고 주식 뭐 보기도 좀 싫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 시장이 빠지면은 주식을 좀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죠. 더 빠지면 어떻게 손절해야 되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이 펀더멘탈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의 문제이기보다는 외부적인 어떤 그 수급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어제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TSMC에 대해서 뭐 벌금 뭐 10억 달러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면 예전 같으면 반사 이익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물론 하이닉스가 경쟁 구도에 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이 나오고 반도체들의 수급이 좀 양호하게 풀리는 게 사실이지만은 지금은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관세 정책의 관세 전쟁에 대해서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그럼 강대강이 얼마나 지속이 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측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현금화 전략을 지금 좀 많이 가지고 가는 이러한 전략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외국인들도 지금 계속 팔고 있죠. 뭐 환율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지금 팔고 있는데 최근에 뭐 외국인들 매도세를 좀 본다 그러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는 앞으로의 어떤 그 매도세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내일 우리 시장은 또 뭐가 있죠? 내일은 바로 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내일 옵션 만기일에서 옵션 만기일에서 외국인의 포지션 계속해서 매도세로 갈 거냐? 저는 솔직히 지금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공매도를 했던 부분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좀 빠질 만큼 좀 빠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 분명히 나올 시점이 돼가는데 그 시점 자체가 시그널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과의 관세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오히려 지금 시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하겠죠. 그러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책적인 공약,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경제 정책을 필 거냐,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을, 집 나갔던 외국인들 다시 컴백홈으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하반기로 가면은 뭐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에 대한 침체를 조금 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량주들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기 대선 투자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공격형에서는 뭐 정책 테마주, 그쵸? 벤처 창투사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는, 주가의 변동성이 큰 거는 첫 번째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왜 창투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벤처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가 이제 일자리를 좀 창출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바로 환경, 그리고 뭐 소상공인 지원. 사실 이제 소상공인 지원 부분들이 지금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뭐 폐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성장 자체도 지금 외국계에서 보면 0.9에서 지금 뭐 0.9 성장에서 0.7로 좀 하향하는 이러한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형. 자, 방어형이라는 거는 어쨌든 조금 뭐 실적주죠.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고배당. 자, 고배당 관련 주들은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은 시세를 보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고배당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바로, 예전에는 배당 기산일 자체가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까지 내가 갖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분기 배당과, 그렇죠? 분기 배당과, 그리고 배당 기산일은 이제 주총에서 뭐 주총이나에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배당 관련주들도 이제 분기 배당이 다가오면은 시세를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손실이 나더라도 고배당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좀 상쇄가 되는 이러한 전략도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해지 전략은 뭐 달러화 자산, 뭐 원자재 ETF도 있지만은 뭐 금 관련해서 뭐 엘컴텍이나 뭐 양지사, 그리고 신라섬유,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수가 빠질 때 반등하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산 관련주들도 이미 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러우 전쟁 이후에 방산주에 대한 어떤 실적들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에서 앞으로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좀 공략을 해야 될 거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선 미국과 한국 관세 협상 카드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그렇죠? 이거는 뭐 정부하고 민간 기업이 따로따로 할 거냐, 따로따로 하기보다는 아마 컨소시엄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보고. 그래서 오늘 뭐 동양철관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상한가를 갔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결국은 이게 1300km의 어떤 그 관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하이스틸, 대동스틸, 뭐 휴스틸, 화성밸브, 뭐 넥스텔, 넥스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식이 궁금할 때 6회 아마 마스터픽이었을 거예요. 이 종목이 그 당시에 아마 한 9,000원 이하였는데
한 17,000, 8,000원까지 상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신규 상장 종목들도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협상 카드에서 그러면 뭐 정부가 됐든 컨소시엄을 형성을 했던 어찌됐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참여해서 수혜가 되는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어떤 이슈냐? 기대감으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지금 다른 쪽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 종목들은 예전에 동해 유전 관련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이 동해 유전 관련 종목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죠. 자, 이 급락을 하고 나서 지금은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로 다시 다르게 엮인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대선 관련해서 정책적인 테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도 분명히 공약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정치 테마주로 엮이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막 지수가 떨어지는데 뭐 내동매매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저점기에 특히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들이 괜찮다 그러면은 오히려 저점 지지에서 평단을 좀 낮춰놓고 반등이 투자 심리가 회복될 때 비중을 좀 조절해가는 이러한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대선 테마 관련주들과 연관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수급이 유입되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될 때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조절하는 이러한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물론 이제 관세 정책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부분이죠. 조선하고 조선기자재, 미국 MRO 사업 확대 가능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MRO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오션과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 쪽에 조금 이슈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계열의 삼호중공업도 배를 건조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MRO 사업은 군함에 대한 정비, 그렇죠? 수리 정비이기 때문에 보안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과 오히려 HD 현대중공업이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의 방위비, 이 방위비에 대해서 올려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니면 미군 감축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슈들은 앞으로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조선업, 조선기자재 그럼 언제까지 계속 상승을 할 거냐?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업이 예전하고 많이 틀립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이 선박 건조만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MRO 사업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폴란드의 잠수함 사업 수주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방산 관련 이슈도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고환율의 실적 기대감이 분명히 부각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환율이 좀 안정이 되거나 아니면 철강, 후판 가격이죠. 후판 가격이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됐을 때 이 조선주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상호 관세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 여기에
이미 우리는 선 반영했고, 미 증시도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시점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나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인지, 특히 1분기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충분히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정책 테마주,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정책 테마주, 그죠? 예, 그리고, 미국과 중국 상호 관세 협의에서, 협상이나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형성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1분기 실적 개선 우량주,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베스트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많이 빠져서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보유 종목들에 대한 펀더멘탈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걱정이 그러면 삼성전자 한번 좀 살펴보고, 자,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세가 다시 나오긴 했는데요. 지금 이제 52,000원 저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엔비디아의 납품이 언제 되느냐. 실적은 시장에서 한 5조 정도를 내외를 예측을 했는데 6조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 그러면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화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또 매도세로 전환이 되어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TSMC의 어떤 악재가 삼성전자에는 좀 호재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실 겁니다. 제가 증권회사에 있으면서 여러 번의 대선도 경험을 했었고, 여러 가지 9.11 테러부터 해서 그리고 미국의 모기지 사태, 그리고 유럽의 위기, 여러 가지를 경험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결과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량주를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걱정도 많으실 거고,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특히 여유자금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신용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땡겨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더 걱정이 크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좀 답답함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제 위에 보시면은 카톡방 입장하기 더 클릭을 하셔서 제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나 그리고 보유 종목이 지금 에 대한 전망을 좀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응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렵다고 너무 멘탈 관리가 안 되시면 안 되고요. 주식 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해요.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하고 있지만, 언제까지는 계속해서 이 상호 관세가 시장의 위축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빠질 만큼 빠졌고, 기업들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공매도 세력들도 쇼커브링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시장의 흐름을 보시되, 저는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어떤 변화들도 좀 보시면서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어느 시점에 좀 잠잠해질 거냐,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해 가시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가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하반기에 뭐 준비를 잘 하신 분들과 그냥 방치하고 계신 분들의 차이는 분명히 6월 이후가 되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제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해서 저도 좀 많이 우울하지만 여러분들의 멘탈도 잘 관리하셔야 되고 어쨌든 시장은 하락이 있으면 상승하는 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멘탈 관리하시고 특히 이런 날은 산책을 좀 하시면서 멘탈 관리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미 증시는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좀 반등할 수 있는 시장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방송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